KKMD 859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내부 무장창과 최신 기술 탑재한 5세대 전투기 KF-21EX 설계 공개. KF-21EX 왜 F-35에 위협적인가? (2025년 8월) 초 KF-21 보라매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고 외신들도 이를 활발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지 에어로타임은 2025년 8월 13일 기사를 통해 당초 예정되었던 2028년 후반기에서 일정을 1년이나 더 앞당긴 2027년 초에 KF-21 보라매 블락2가 등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에어로타임과 워존은 또한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 이하 ALBM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2를 기반으로 하는 공대공 공대지 탄도미사일 ALBM은 KF-21 보라매에서 발사되는 경우 마하 5에서 마하 10 정도의 속도와 500km에서 10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하이코어와는 또 다른 종류인 탄도미사일 ALBM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 매체 뉴스위크는 지난 8월 7일 아랍에미리트의 이브라임 나세르 모하메드 알 알라위 국방 차관이 KF-21 보라매에 시승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KF-21 보라매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관심이 진지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전인 8월 6일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워존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여 지금보다 훨씬 향상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지닌 KF-21EX 설계를 공개했다며 장문의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KKMD 858화를 통해 해당 기사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리기도 했고요. 이렇듯 KF-21 보라매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신으로 알 수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기사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워존이 KF-21EX 설계에 대해 분석한 2025년 8월 6일자 기사를 번역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존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KF-21EX로 알려진 KF-21 전투기의 미래형 스텔스 버전의 편린을 워존에 제공했다. 개량된 버전의 KF-21에 대한 컨셉 아트가 공개되었는데 내부 무장창의 탑재를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개량된 KF-21EX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용 중인 미국 F-35와 같은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제공하지는 못하겠지만 보다 강력해진 적대적 방공망에 맞서야 하는 KF-21EX의 생존 능력은 훨씬 더 우수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이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CG 렌더링에는 두 개의 내부 무장창이 열려있는 KF-21EX가 등장한다. KF-21EX 내부 무장창에는 2000파운드, 900kg급 유도폭탄 2발이 탑재된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나 KF-21 내부 무장창의 총 탑재량이 2000파운드인지 아니면 각각 2000파운드로 총합 4000파운드 1.8톤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KF-21EX에서 눈에 띄는 다른 변화로는 F-35 및 기타 다양한 5세대 전투기에서 발견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 EOTS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가 기수 아래에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F-35의 EOTS는 주로 공대지 타격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쓰이지만 적외선 탐색 및 추적 IRST 기능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EX 버전에 탑재되는 새로운 EOTS는 KF-21 조종석 앞에 장착된 기존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센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신형 EOTS만큼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경사항으로는 재설계된 캐노피,
레이더 반사 면적을 확실하게 줄인 레이돔, 업그레이드된 전자전 장비, 그리고 새로운 컨포멀 안테나 등이 있다. 카이는 또한 KF-21EX의 첨단 상황 인식 시스템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생존 기술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가 KF-21EX를 위해 연구 중인 추가 옵션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임무 컴퓨터와 소모성 디지털 무선 주파수 기억 장치 DRFM 기반 장치가 있다. 내부 무장창을 수용하기 위해 KF-21 전투기 내부 형상을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야 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최소한 중앙 동체를 지금보다 더 깊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더 넓어져야 할 가능성도 있다. 구조적 변화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내부 무장창을 보유하게 된 KF-21EX는 낮은 피탐성을 유지하면서 견고하게 강화된 목표물을 포함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블락원으로 알려진 원래의 KF-21은 고도의 스텔스 성능과는 거리가 먼 설계를 지니고 있다. KF-21은 레이더 저피탐 설계에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5세대 전투기 F-35와 4세대 전투기 F-16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KF-21은 날개 아래 6개, 동체 아래 4개가 장착된 하드포인트를 통해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게 됩니다. 이는 F-35를 비롯한 대부분의 차세대 전투기들이 레이더 반사파를 줄이기 위해 내부에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설계 방향이죠. 하지만 실전 배치가 시작되어 최종 운용 단계로 들어서면 내부 무장창을 비롯한 새로운 레이더 저피탐 기능을 갖춘 더욱 발전된 파생형으로의 개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초기 버전의 KF-21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거의 동일한 레이더파 반사 면적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후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레이더파 반사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을 개량하려는 계획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소위 블락3 구성부터는 내부 무장창 탑재 및 보다 광범위한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 등에서 비롯되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다 진보된 KF-21 보람의 업그레이드 파생형은 이제 KF-21EX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미 공군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F-15를 첨단 기술로 현대화시킨 F-15EX 이글2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F-15EX에 내부 무장창이 탑재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이다. 카이에 따르면 첨단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여 강화된 벙커 같은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이 KF-21EX의 주 임무가 될 것 같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 공군에게 중요한 요구사항인데 그 이유는 유사시 북한 정권 및 지휘 통제시설, 방공망 노드, 핵시설 등 북한 깊숙한 곳에 위치한 주요 시설들이 대한민국 공군의 주요 공격 대상들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 방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북한 대공 방어망을 뚫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KF-21EX가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게 될 2000파운드급 무장으로는 BLU-109 관통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GBU-31 합동 직격탄 JDAM이 유력해 보인다. 카이가 KF-21EX의 내부 탑재를 계획하고 있는 다른 무기로는 소형 다목적 무인기 AAP와 미국산 GBU-39 소구경 폭탄 SDB를 들 수 있으며 공대공 무기로는 LIG 넥스원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MBDA 미티어가 포함될 예정이다. 미티어는 KF-21 블락1에서 이미 외부 장착 무기로 제공되고 있으며 동체 아래 반쯤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진 반매립형 무장창에 장착되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에비에이션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KF-21EX의 내부 무장 탑재 능력이 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힌 바 있다. KF-21EX와 함께 운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 6하브는 2000파운드 900kg급 무장을 탑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이는 KF-21EX가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될 수 있도록 성능 개선 및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 전투 체계가 완성되면 무인 전투기는 센서 융합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유인 전투기와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해당 전투 체계를 KF-21EX 복자형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후방 좌석에 앉은 파일럿이 드론 관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고무적인 부분은 KF-21 블락 1이 이미 복자형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카이는 또한 KF-21EX가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 방공망을 제압하거나 파괴하는 특정 임무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유인 전투기인 KF-21EX가 외부 제밍 포드를 장착한 호위 전파 방해기, 에스코트 제머 역할을 하고 무인 전투기는 전방 배치 전파 방해기, 스탠드인 제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인기인 KF-21EX와 무인 전투기는 센서 추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분산된 표적을 조준하고 위협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KF-21EX가 이처럼 호위 전파 방해기, 에스코트 제머로서 까다로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2명의 파일럿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올해 초 KF-21과 함께 운용하도록 설계된 스텔스 저피탄 무인 윙맨 시스템 로우어스를 공개했다. 로열 윙맨을 위한 다른 옵션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양한 임무에 새로운 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저피탄 스텔스 무인기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워존이 과거 기사를 통해 지적했듯이 KF-21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스텔스 드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며 고급 스텔스 능력이 부족한 초기 버전 블락 1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내부에 무기를 탑재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6하브는 삼엄한 적의 대공 방어망을 뚫고 침투해야 하는 KF-21 블락 1 또는 블락 2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인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고성능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를 활용하여 공중 표적을 격추시킬 수 있게 됩니다. KF-21 보라매에 내장된 에이사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스텔스 무인 전투기 6하브 자체 센서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를 활용해 표적을 격추시키는 방식도 구현될 수 있고요. 이러한 유무인 복합 전투 개념은 KF-21 보라매가 전파 침묵을 유지하게 만들어 생존성을 높이고 전방 감지 플랫폼으로 무인 전투기를 앞세워 위험도 높은 역할을 대신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보여주는 모습으로 판단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종류의 스텔스 무인기가 지니고 있는 단점, 즉 내부 탑재 가능한 무장의 종류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F-21에 내부 무장 탑재 능력을 추가하는 것은 우수한 생존성과 강력한 벙커 버스터급 무기 사용 능력을 결합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은 이미 퇴역한 F-4E 팬텀2와 현재 운영 중인 F-5EF 타이거2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 보라매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2028년까지 KF-21 블락 1 40대를 도입하고 2032년까지 120대의 KF-21 블락 2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공군이 120대 물량의 KF-21EX를 추가로 주문할지 아니면 기존 구매한 120대 중 일부를 KF-21EX로 전환할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다. 대한민국 공군의 주문 외에도 KF-21EX는 다양한 수출 고객에게 매력적인 전망이 될 수 있다. KF-21EX를 보완할 수 있는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를 함께 묶어 판매할 가능성은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 기술을 해외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더욱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며
FA-50 경전투기로 이미 여러 건의 계약을 수주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되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미 F-35를 고급 스텔스 플랫폼으로 실전 배치한 상황에서 스텔스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KF-21 보라매는 언제나 저렴한 보급형 옵션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KF-21 보라매가 무장과 센서를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제 KF-21 보라매에 향상된 스텔스 능력을 부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더라도 KF-21 보라매는 여전히 여러 면에서 F-35보다 부족한 전투기로 남겠지만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추가 성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높은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KF-11EX 설계에 대해 워존이 2025년 8월 6일자 기사로 분석한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먼저 카이가 공개한 KF-11EX 설계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해 볼까요?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부 무장창의 도입입니다. 내부 무장창이 도입된 KF-11EX는 지금보다 상당히 낮은 레이더파 반사 면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크게 개선된 적 방공망 침투 능력과 생존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추론됩니다. 미국 군사 전문지 워존은 8월 13일 다른 기사를 통해 KF-11EX의 내부 무장창 탑재도 중요하지만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 ALBM 개발도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KF-21 블락2와 KF-21EX 모두가 ALBM이라는 장거리 극초음속 타격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스텔스 침투와 장거리 타격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 무기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보다는 수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최대 1000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 ALBM의 통합은 매우 매력적인 옵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F-35처럼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원거리 타격으로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무서운 것은 적 방공망을 들키지 않고 침투해 중심 타격이 가능한 소수의 KF-21EX와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KF-21 블락2의 조합을 통해 작전 설계의 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더해 대한민국 정부는 공대지 공대함 작전이 가능한 KF-21 블락2 실전 배치 일정을 2027년 상반기로 1년이나 앞당겼습니다. 그 결과 이미 퇴역한 F4와 퇴역 중인 F5 전투기로 인한 전력 공백이 빠르게 메워지고 해외 시장에서 KF-21 보라매 수출 가치가 몇 배 더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F-35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과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라는 군사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들에게 있어 KF-21 보라매의 몸값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미국 F-35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저렴한 가격과 최소한의 정치적 제약, 유연한 기술 이전 정책을 자랑하는 KF-21 보라매가 내부 무장창 도입으로 우수한 스텔스 형상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무인 드론을 운용하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 같은 최신 기술까지 갖춘 KF-21EX로 진화한다면 가격 경쟁력과 납품 능력 등에서 F-35보다 앞설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 워존의 분석입니다. 물론 이런 분석에 대해 아직 위험 요소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KF-21 블락2와 KF-21EX가 F-35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결과를 만나보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KF-21 보라매를 개발할 돈으로 F-35를 더 많이 사는 게 유리하다는 논조가 만연했던 것이
불과 5, 6년 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올해 7년 차인 KKMD를 처음부터 지켜봐 주셨던 시청자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 KKMD는 FA50 파이팅 이글 그리고 KF21 보라매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 KF21 보라매, FA50 파이팅 이글과 함께하는 KKMD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제작될 관련 외신 번역 영상들도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